조리원 갈까 말까 했던 쌍둥이 임산부 조리원 안 간 이유. 출산이라는 큰 산을 앞두거나 넘은 사람에게 조리원은 필수처럼 여겨지면서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주제예요.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른 분들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요. 저는 쌍둥이 임신만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21주 차. 21주 차. 응. 반바퀴 돌았다. 맞아. 사실 쌍둥이 임신뿐 아니라 고령 임신, 출혈,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까지 고루고루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출산 전에 친구들이 조리원을 일주일이라도 가라고 얘기했어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응. 음. 매 주마다 뭐 음. 이건 어쩌지, 저건 어쩌지, 산 넘는 기분이야. 이건 어쩌지, 저건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제가 생각했던 조리원에 가야 하는 이유는 이래요. 첫 번째, 휴식 보장. 조리원에 가면 강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집에 가면 자이든 타이든 집안일이 눈에 띄어서 집안일을 하게 될 테고, 조리원에 가지 않으면 집에서 바로 육아에 돌입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괜찮을까? 하고 걱정이 됐어요. 두 번째, 24시간 전문 인력 대기. 신생아 때는 엄마 아빠도 정신이 없어서 아기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요. 전문가가 상주에 있으면 아기가 우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같은 실전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초산이니까 가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식단. 밥을 안 해도 됩니다. 때가 되면 밥을 줘요. 미역국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때 되면 균형 잡힌 식사를 준다는 것은 진짜 큰 부분입니다. 설거지도 안 해도 돼요. 남편 식사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잘 먹어야지 잘 회복해요. 네 번째, 그 외 부가 서비스. 조리원에서는 부가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그냥 선택만 하면 됩니다. 모유수유에 도움을 주는 가슴 마사지, 부종을 빼주는 마사지 외에도 각종 연계업체에서 강의도 해줘요. 예를 들면 바디워시 업체에서 아기 씻기기 강의를 한다던가, 장난감 업체에서 아기 딸랑이, 아기 초점책 만들기 같은 강의들이요. 다섯 번째, 조리원 동아리, 일명 조동아리. 조리원에서 만난 엄마들 모임. 지금 사는 지역은 친구가 없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엄마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힘들 때 때로는 푸념도 하면서 육아의 힘든 시기들을 함께 지나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이유들로 조리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출생수에 비해 조리원이 부족해서 일찍부터 조리원 예약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쌍둥이라 조금 더 일찍 알아봐야 됐어요. 갈까 말까 많이 고민하고 알아봤지만 결국은 집에서 조리하기로 결정.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조리원을 안 갔냐고 하면, 첫 번째, 생각보다 너무 비쌉니다. 2주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용이 부담이 됐어요. 세종은 다른 근처 지역보다 조리원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2025년 일반실 단태아 2주 기준으로 평균 400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쌍둥이는 단태아보다 더 비싸니까 2주에 600만 원 선이었어요. 쌍둥이 산모는 회복이 훨씬 더디기 때문에 3주를 선호한다는데, 그럼 900만 원대인데? 그럼 헉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마사지까지 대충 잡아도 1000만 원 나올 텐데 싶었죠. 물론 지원금이 있어서 체감하는 금액은 그거보단 적을 거예요. 두 번째, 놓칠 수 없는 조랭이 떡 시기. 100일 몸무게 더블링 들어보셨어요? 100일 정도 되면 태어날 때 몸무게보다 2배가 된대요. 엄청 쑥쑥 큰대요. 그럼 엄청 빨리 자라는 거잖아요? 신생아 시절은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온전하게 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육아 선배님들이 아기 때 냄새가 그립다라는 말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시기의 모습을 조금 놓치게 되어도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 생각보다 못 쉰다. 조리원에서 못 쉰다는 말을 들었어요. 때 되면 새벽이라도 수유콜 받아야 하고 강의 있는 거 들으러 가야 돼서 바쁘다. 모자 동시를 하면 아기가 우니까 또 못 쉰다. 큰 소리 못 내고 조심조심 다녀야 돼서 제대로 못 쉬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회복하려고 가는 건데 이래나 저래나 못 쉰다고 하면 왜 조리원을 가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조리원에서는 전문가의 노하우를 받을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번째, 육아 노하우는 온라인의 육아 전문가에게 배워보자. 유튜브의 세계, 네이버의 세계에는 전문가들은 많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았다 랄까요?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삐뽀삐뽀 119,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우리 동산, 산소형제, 맘똑 TV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5번째, 가족의 24시간 육아 지원. 남편이 강력하게 내가 산후조리를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럼 나 그 돈으로 마사지 보내줘 라고 하고 안 가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은 코는 골지만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해요. 그럼 식사도 해결. 사실 남편만으로 부족했을 텐데 진짜 고맙게도 다른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산후조리를 같이 해준다고 했어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교대 근무를 해주는 것이 진짜 크거든요. 이게 아니었으면 저는 조리원 갔을 거예요. 신생아 초기 육아가 끝난 지금도 그때 육아를 함께 해준 것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저는 조리원을 가지 않았어요. 잘 몰라서 용감했던,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신생아 육아를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으로 받은 200만 원과 카드 포인트로 들어온 첫 만남 이용권 500만 원,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받은 세종시 출산 축하금 240만 원으로 아이들 필요한 것, 산후조리에 필요한 금액으로 알차게 썼어요. 아이들 조랭이 떡 시기를 함께 보내서 사진이 많아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부모들이랑 정을 더 붙인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과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또 빨리 실전 육아로 들어와서 부모로서의 마인드셋이 조금은 더 빨리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조리원에 갔다면 조금 더디게 부모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아요. 휴식에 대해서는 못 쉰 건 맞는데 그러려니 해요. 조리원에 갔으면 나는 쉬러 왔어 라는 생각 때문에 못 쉬면 아쉽고 불만일 텐데 집에 왔으니 밥 먹고 그릇만 좀 치우고 빨래가 다 말랐으면 쉬엄쉬엄 걷어놓고 하는 거죠. 남편이 저를 배려해 주는 것, 남편도 고생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절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없고 힘든 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육아 지식이 부족한 것은 출산 후에 유튜브와 인스타 알고리즘이 절로 잡혀서 아이들 개월수에 맞게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육아 지원을 해주는 가족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어요. 양가 어른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도 했어요. 육아 선배님이신 어른들은 제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놓치는 것이 있으면 한 번씩 짚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배워갔어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을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제 선택에 따라서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사람마다 상황이나 가진 조건이 다르지만 고민 끝에 선택을 했다면 최악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을 테니까요. 후회가 있을지라도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했다면 그것만으로 타당한 이유와 의미를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조리원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